그다음에 양문석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희 사진 만든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예. 혐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네. 입을 틀어막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렇게 네. 이런 유튜브나 이런 하는 언론인들 네.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서 언론에 대한 네.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내가 들어가서 꼭 만들겠으니 저를 이번에 뽑아주세요.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포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조국이 막 입틀막 막 이렇게 한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저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뭐? 지금 검찰이 입틀막을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틀막을 한다고? 당신들이 지금 언론을 입틀막하고 있어 라고 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 입틀막 챌린지 한다고 입틀막 했다는 것도 네. 그냥 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고 그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받은 사람도 네.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 마음껏 하라고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국회 당을 만들어서 입후보까지 했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누구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뻔뻔하게 피코하고 있죠. 피코.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네요. 예. 우리 또 척 하나 더 늘었네요. 네. 피해자인 척. 맞습니다. 예. 피해자인 척. 예. 피해자인 척 하기 위해서 이런 입틀막 챌린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 좀 흑백 사진이나마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범죄자 되면 공천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당에서는. 정말 이 양문석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꼭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석 털면 털수록 앞으로 털릴 게 더 많거든요. 자, 저희가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양문석 공영훈 네. 이 건 때문에 양문석 공영훈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사실 네.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경기도권 후보들이 네. 불만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 양문석 공용훈이 계속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 둘 때문에 우리 당 후보들 이미지가 나빠지느냐. 영등포 갑하고 동대문 을이 민주당 후보가 꽤 격차를 벌리면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또 다시 접전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이슈가 수도권에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양문석 11억 사기대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린 다음에 또 다른 재산 의혹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서 일단 양문석의 재산 신고 내용 관계 사실 파악을 지금 하고 나섰는데요. 네네. 사실 요 사실 파악 단계를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양문석이 지난 1일에 이제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하다. 집 팔겠다. 그다음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공익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데 또 이런 눈앞에 불을 끄겠다고 네. 이런 말을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일단 당선되면은 네. 지금 뭐 저희가 안산 갑이잖아요. 네. 안산 갑이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서 일단 우세하게 나오는 데거든요. 네. 당선만 되면은 네. 저거 이제 사람들 슬그머니 잊히기를 바랄 겁니다. 슬그머니 잊히고 언론에서 소송 제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문석 씨가 이렇게 소송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소송으로 질러놔야 추가 보도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틀막을 정말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네. 합리적 의심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에서 먼저 또 네. 취재를 늦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씨가 그 딸 이름으로 11억 대출 받을 때 네. 아니 있지도 않은 법인 서류를 어떻게 냈지라고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네.
대출 그 증빙 서류에 이미 폐업된 업체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요게 동아일보 지금 단독 기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일단 그 대출 서류는 사업자 대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위조를 해서 네. 11억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돈이 정말로 사업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억 원인가 5억 원의 물품 구입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대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아 이게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네. 하면서 오케이 했는데 그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 폐업한 업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범죄를 대출 받고 그다음에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사기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도 지금 이 8일 예정된 원래 8일 예정된 공동 정기 검사가 있었는데 예. 요거를 좀 앞당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금감원이 그래서 지금 3일부터 이 저 조사에 이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3일이 오늘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중간 점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시급히 알려줘야 되고 또 뭐냐면은 옛날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시장 선거 때 선관위에서 공보 붙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오세훈이 세금을 더 냈다. 음. 이 부분을 오세훈이 세금 잘못 냈다고 해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아, 그 투표하러 갈 때 보게. 네. 그렇죠. 아, 현장에 붙였잖아요. 현장에 투표할 때 보게. 예. 근데 그게 선관위 선거 개입이란 논란이 일었던 게 세금을 덜 낸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낸 거를 지금 벽보를 그렇게 붙여놓는 바람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겠죠. 아 오세훈이 세금을 속였구나 이런 그렇죠.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양문석 관련해서는 지금 이 집 부분 이것도 거짓말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투표소에다가 이 정보를 교체해서 올릴 건지 혹은 공지문을 올릴 건지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네. 정말로 이게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못 박아놓고 한 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적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자체가 서로 너무 차이 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아마도 양문석이 지금 양문석이 최초로 걸린 게 그거거든요. 자기 재산 아파트를 21억 5,6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매입 가격이 31억이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는 43억이고. 네. 그러면 현재 실거래가 현재 가격이 43억은 안 졌더라도 자기가 구입한 가격은 써야 맞습니다.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억이나 줄여가지고 공시 가격으로 냈거든요. 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것도 얘기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공보물도 바꿔야 되죠. 공고물 바꾸거나 아니면 수가 발송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아까 붙여놓든지. 투표소에다가 붙여놓거나 예.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예. 대해서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는 네.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했죠. 네. 31억? 잠깐만. 31억이면은 그 돈이 11억 대출 받아서 대출 11억 받았어. 31억이야. 그러면은 자기 돈이 21억 원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간다는 건데 그쵸. 지금부터 저희가 그 얘기를 좀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31억이라 그래서 아마도 양문석이 네. 재산 신고 21억 했을 것 같아요. 네. 줄여서. 네. 우리는 대충 남한테 얘기할 때 재산을 좀 불려서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산을 좀 불려서 얘기해. 네. 왜냐면 없어 보일까 봐. 그러니까, 있어 예. 보이고 싶어서 저희는 재산을 좀 여러분들은 네. 솔직히 안 그러십니까? 저는 재산을 좀 불려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 막 아파트가 너무 아이고,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21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어요. 오늘 방송 네. 들어야죠. 왜 31억이면은 11억 대출하고 나면 20억이 남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타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21억으로 신고했구나. 네. 한번 해보시죠. 지금 수익이 그럼 20억 자기 돈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숫자를 정확히 봐야 예. 되는 게 3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11억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뺐어요. 그런데 11억 중에 예. 이 앞서서 있었던 저축은행 빚을 갚은 거는 6억 9천인가 7억이 안 돼요. 아 맞아. 6억이라고 결국 그랬어요. 6억 6억. 정도 빚을 갚고 5억은 생활자금 빚이나 뭐 이런 거에 다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31억에서 그러면은- 6억 빼면은 네. 얼마 25억. 25억. 25억이 자기 돈이 있어야 자, 되네. 그러면은 25억이 자기 돈이 있다라고 네. 치면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아, 양문석이 과거에 5억이다 6억 주고 집을 샀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줬네. 땡큐 문재인 하면서 집을 팔았더니
그게 무슨 15억이 되고 20억이 돼서 거기다 돈을 보태서 집을 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양문석 뭐라고 했냐? 나는 방배와 반포에서 전세를 전전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집을 사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집을 네. 산 게 잠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5억 그렇죠. 갖고 있을 수 있죠. 자기가 평생 모았겠죠. 뭐 25억.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돈은 결국은 전세 자금이 그때 보통 방배 반포가 한 10억 정도가 됐으니까 거기 전세금 한 10억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한 10억 정도 15.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양문석은 어떤 좋은 회사를 다녔길래 현금을 정말 현금 동원력이 이렇게 20억 정도가 되는가 한번 그렇죠. 볼까요? 양문석 씨의 직장이 뭐였죠? 양문석 씨는 평생 시민단체에서 네. 뭐 언론 뭐 개혁연대 네. 뭐 이런 활동을 했고 네. 한 4년 동안 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2014년, 2015년 이 그렇죠. 무렵이었단 예. 말이죠. 그리고 그걸 그만둔 지가 거의 한 10년 됐고 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를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이 공공미디어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스스로 거기에서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공미디어 연구소라는 건 주로 보수 매체 비판 네. 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어떤 후원금이나 네. 이런 걸 가지고서 네. 만들었고 본인이 이사장이니까 네. 그런 뭐 후원 관계나 이런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현금 저 20억 그 30억 중에서 네. 대출이 한 6억 7억 뭐 8억 했다고 칩시다. 8억 정도라고 보고 그럼 현금이 20억 정도 있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 신앙님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님 씨는 김만배에게 세상의 명저 3권을 자기가 쓴 책 한 권이 정말 좋은 책인데 그 책 3권을 신앙님한테 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만배한테 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예. 신앙심 주장은 책 네. 3권 값이긴 하지만 네. 정상적으로 소득세 다 내고 네. 그 정상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재화죠. 책에 대한 가치 그로서 대가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불법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이고 그거는 일반적인 책을 재벌가 뭐 이런 분석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3권을 다른 책 3권이 아니에요. 동일한 책 3권을 1억 5천만 원에 이 팔았던 케이스가 저는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어떤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용역 같은 네. 거를 받아서 수행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용역에는 대기업이나 어떤 그 굵직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시장 가격 이상을 네.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또 뭐가 있죠? 여기서 무슨 통신 판매업 했나? 모르죠. 다단계 했나? 그거를 이러지 않고서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김경률 씨가 지금 그렇습니다. 폭로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납세액. 납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정해 본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김경률 회계사잖아요. 네. 세금 낸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네. 2022년에 이제 그 도지사 출마할 때죠. 그 도지사 출마할 때 당시에 낸 서류에 따르면 최근 과거 5년 동안 납세액이 3,8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낸 거예요. 네. 1년에 700만 원 정도 내지 8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양문석 씨는. 네. 그런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2022년. 2022년에 납세액이 9,900만 원이에요. 신고액이 2022년이고 예. 그러면 이게 실적은 2021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2021년 소득세 납부액이 1억 원인데 김경률 회계사에 따르면 소득세를 1억 원 정도 내려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가 6억 원 안팎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양문석 씨의 경력에 따르면 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한 4년 방통위원 한 거 말고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한 거 말고는 특별한 이력이 없는데 이 6억 안팎, 네. 1억 원 가까운 소득세를 낼 정도의 수입은 어디서 원은 뭘까를 네. 궁금해하는 겁니다. 요쯤이 말입니다. 통영에서 선거에 나왔다가 지고 네.
그다음에 2020년 저 선거에서 또 지고 지고, 했던 그 다음 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양문석 씨가 종편에 꽤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네. 종편 출연만으로 6억을 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양문석 씨의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이 11억 대출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게 만약에 양문석 씨가 청문회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면 이거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 국면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자기 지역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양문석 하나만 갖고 만약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그렇죠. 받고 팩트를 증빙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이 사람의 이 기존의 이 소득원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성이 밝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해 있고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안산 갑이기 때문에 네, 네. 당선 유력한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합리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의무로서 네. 그 후보가 과연 우리의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네. 그리고 우리 그 법적인 상식이나 이게 통하는 사람인가 네, 네.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제가 보니까 네. 인맥이나 뭐 이런 거 활동했을 때 진짜로 청문회 같은데 대상이 되는 자리 국회의원이 만약에 청문회 가는 자리라면 네.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고 표로 당선되면은 나중에 이럴 거예요. 예. 선출된 국민이 뽑아준 후보인데 나는 그렇죠. 나는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다. 네, 네. 나는 선출된 권력이다. 네.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네. 이러면서 또 깔아물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석연치 않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놓고 네. 양문석 씨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예. 이분은 환원하겠다, 집 팔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환원 드립을 자주 치지 않나. 옛날에 손혜원 씨도 전 재산을 헌납한다 뭐 한다고 내가 투기했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헌납 드립 치지 않았어요? 기부 드립? 했었죠. 그리고 그죠? 또 있죠. 조국도 웅동학원. 아. 웅동학원이 지금 뭐 국고에서 네. 신용보증기금 네. 대출 받은 거 안 내고 네. 그거를 동생이 갖고 있는 건축회사에다가 네. 채무를 넘겨가지고 네. 결국 웅동학원 속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집안이. 네, 네. 그거 문제 되니까 국가에 돌려드리겠다 했거든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은 맨날 기부 드립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 한번 김의겸도 맞아. 김의겸도 있네요. 예. 김의겸 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 안 한 걸로 아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순간을 모면을 해서 어쨌든 국회 배지 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집 팔겠다 그러면 끝날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안산에서 나는 될 거니까 나는 며칠만 버티면 돼. 난 일주일만 버티면 돼. 사실 이거잖아요. 민주당도 그렇죠. 지금 일주일만 버티면 돼. 저희 그런데- 오늘 양공조 네. 두 번째 또 공도 그러고 있어요. 네네. 공영훈. 예. 공영훈은 지금 아들을 정말 엄청난 나도 이런 아빠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저희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내가 그런 아빠를 갖고 싶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공영훈이 병장 아들한테 지금 성수동 땅을 지금 증여를 빌라 예. 다세대 주택을 증여를 했었는데 딸도 그 근처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돈을 지원해 줬다. 양문석 씨하고 같은 가격이네요. 22억에 매입했네요. 양문석이 신고한 가격이네요. 22억을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11억을 끼고 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화성을 그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나 봅니다. 네.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화성을에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이 출마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이 그 공영훈 후보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기 아들한테 아파트 그 꼼수 증여하셨다고 하는데 근처에 보니까 딸도 22억에 집을 샀더라고요. 혹시 증여 제대로 지원이 없었습니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내 딸 부부는 지금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해갖고 그래갖고 대출 10억 끼고 전세까지 깨서 샀다면 이게 연끌 투자냐? 아니 연끌 투자죠. 그런 걸 가지고 연끌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지원이 없었나요라고 얘기가 물으니까 지원이 없었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원이 없었어요. 말을 못하고 합법적인 거래였다.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에이 지원하셨구만요. 라고 하니까 그저야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세금 다 냈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딸 안 도와줬다고 하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걸려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거여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아들은 2017년에 땅을 매입했고요. 그 딸은 작년 10월 달에 성동구 성수동 2가에 부부 공동 명의로 22억 1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주택담보대출 11억 원을 빼면은 자기 자본 11억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맞벌이 생활 3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딸은 아버지가 있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그 현대 로템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면은 11억의 자기 자금이 생기나요? 부부 공동. 나야 모르지. 그렇게 모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공명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연끌 투자는 요즘 다 하고 하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도 연끌 투자를 못합니다. 네. 왜냐면은요. 이 연끌 투자를 하게 되면은 11억 원 대출 받으면 이자 얼마예요? 이자를 한 달에 원리금 5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원리금 500만 원. 네. 500만 원 내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그렇죠. 은행에다가 500만 원씩 네, 내면. 은행에 500만 원 내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사나 못 사나 다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이제 생활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그럼 생활비를 대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젊은이들이 이 정도 연끌 갭 투자는 젊은이들 많이 합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서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은 정말 알부자의 자식 사랑이 넘치는 당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손혜원은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듯요. 그래서 장수의 상징 소나무당이 갔나 보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